힐러리는요, 최근에 미국에서 5군데 행해진 주별 경선에서 4군데를 쥐고 한 군데 이겼는데 한 군데도 0.5% 차로 이겼습니다. 자, 막판에 이렇게 다 이기고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샌더스한테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샌더스가 빨리 안 들어가고 애를 먹이고, 심지어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기려고 수를 쓰고 있고, 또 지지자들이 이 네바다주 민주당 의장한테 이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샌더스가 고립되고 있다 이러면서 여러가지 비판을 하는데요, 마치 샌더스가 안 들어가서 자신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민주당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본선에 준비 못해서 어렵다, 샌더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이 신문이 민주당의 위기는 샌더스가 아닌 힐러리의 자질 때문이라고 이 정면으로 힐러리를 박살내는 보도를 했습니다. 샌더스가 버티고 있어서가 아니라 8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샌더스가 랄프 네이더, 즉 미국의 3당 후보로, 제3당 후보로 대선에 몇 차례 나섰던 시민운동가 출신이죠. 네이더처럼 3당 후보로 출마할지도 모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가 공화당의 트럼프에 패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면서 민주당의 위기감도 높아지는데요. 자연 대선 후보로서 힐러리의 자질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할 때 저보고 내기 할까요? 라고 해서 유튜브에 댓글 다신 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 점쟁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힐러리가 가진 한계, 또 샌더스가 가진 역량, 트럼프가 가진 단점을 훨씬 넘어서는 장점, 미국 국민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미국의 대선판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23일 사설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힐러리의 부진을 샌더스 때문이라고, 버티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문제다. 문제는 힐러리의 단점을 물고 늘어지는 샌더스가 아니라 8년에 거친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힐러리 자신의 후보로서의 저질적인 자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과는 달리 당초 희망을 하던 그런 대선 후보를 갖게 되었으나 기층 당원의 상당수가 힐러리를 지지해온 것을 후회하고 있고, 이것이 샌더스의 예선전 완주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원래 민주당원들은 힐러리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 되기를 바라던 그대로 힐러리가 지금 거의 됐죠. 그런데도 기존에 되기를 바라던 사람이 저 힐러리 저거 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거지 샌더스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오바마 민주당 정권 8년간의 건강보험료는 그대로고, 미국은 건강보험 문제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 낮춘다 뭐 전국민 건강보험을 해서 어쩐다 저쩐다 했는데 그냥 그대로라는 겁니다. 소득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소득 불평등은 훨씬 악화되고, 흑백 간 인종 긴장도 악화되는 등 나아진 게 없다. 그런데 힐러리는 이 같은 민주당 정책의 현상 유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샌더스의 핵심 지지층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바로 현행 오바마의 민주당 정치 시스템도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라는 겁니다. 힐러리 후보 개인적으로도 그들 부부는 정치를 이용해 미국 내 0.1% 부유층에 올라섰으며,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자선재단에 대한 외국의 사업가들의 기부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치적 이익 상충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요, 기회의 나라고 기업가의 나라고 창의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부분을, 돈을 많이 버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혐오가 없습니다. 존경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십시오. 누가 트럼프가 억만장자라고 혐오합니까? 그런데 힐러리 부부는 정치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정치인과 사업가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양손에 떡을 쥘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정치인요, 한국보다 훨씬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워싱턴 DC에 집값이 비싸서 별도로 집을 얻지 못하고 주중에는 워싱턴에 와서 한마디로
집을 따로 얻지 못하고 의사당에 있는 의원회관에서 침대 깔아놓고 먹고 자면서 사는 의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료를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도 숱합니다. 정말로 경무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지역구로 내려가서 지역구 돌면서 의정활동을 또 이렇게 보고합니다. 정말로 미국 같은 사회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좀 물론 거기도 뒷골목도 있고 뭐 뒷거래도 있고 뭐 음흉한 부분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엄청 경무고 한마디로 거기에 비한 대가는 적고 또 부패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은 회사를 해라 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치를 하면서 양손에 떡을 다진다, 즉 돈을 벌겠다라는 힐러리 부부는 미국 사람들이 경멸하는 대상이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연설에서 나타나던 힐러리는 최상위 부유층과 월스트리트를 대변해 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미국의 한마디로 이름이 월스트리트 저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국 월가를 대변하는 데서 시작된 이 경제 잡지에서 지금은 종합지로 된 신문이죠. 월가를 대변하는 신문이 아주 보수적인 언론이죠. 힐러리가 월가를 대변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힐러리가 트럼프에 비해 49대 37로 누가 더 부패하냐니까 트럼프는 37, 힐러리가 49로 더 부패하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밖에 샌더스 지지자들은 오히려 11월 대선에서 클린턴보다는 샌더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샌더스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힐러리로는 저는 트럼프를 이기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은 힐러리 차례라고 믿어와서나 본선이 다가오면서 과연 자신들이 후보를 제대로 뽑았는지 스스로 되묻게 될 거라고 이 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힐러리가 트럼프에 패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딴 사람이 나오면 이 트럼프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가 나오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힐러리가 너무 세서 이번은 힐러리 차례라고 샌더스 말고는 후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힐러리는 거의 동무대로 이렇게 쓸고 다닐라 했죠. 미국의 그 부통령이 나올라 하다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 힐러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에 패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당 후보가 될 현실에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힐러리와 네이더의 유령이라는 칼럼에서 힐러리에 대한 샌더스의 반감과 이에 따른 그 반감에 따른 행보가 심상찮다고 언급하면서 네이더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샌더스가 결국 제3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2000년 대선에서 녹색당 후보로 출마해서 엘고어를 발목을 잡았던 랠프 레이더의 재판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레이더가 플로리다에서 갉아먹은 표가 결국은 이 플로리다에서 고어가 아주 근소한 차리로 부시한테 지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50만 표를 더 이겼는데 국민들 투표에서는 이 플로리다를 W 부시가 가져가면서 한마디로 고어가 표를 더 얻고 선거인단 수에서 아주 근소하게 패배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놓쳤는데 그때 곳곳에서 갉아먹은 표들이 다 네이더의 표였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제가 전에 민주당이
샌더스를 부통령으로 고려하고 있다. 러닝메이트로. 힐러리 대통령, 샌더스 부통령. 자, 그럴 가능성 제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샌더스는 사실은 부통령을 제안하면 받아들일 겁니다. 자기의 정책을 힐러리가 이렇게 수용했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돈을 월스트리트나 샌더스 다 받아먹었는데 샌더스를 부통령 시키면 돈 준 사람들이 니 뭔 짓을 하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를 해.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징하는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힐러리가요,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성공한 기업인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겉으로는 트럼프를 견제한다 라는 맹목에 깨를 부린 거죠. 한마디로 월스트리트에서 추천하는 그런 기업인을 내가 옆에 끼고 부통령 시켜줄게. 돈 받은 대가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억만장자이자 부동산 재벌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 트럼프에 비해 경제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보인다. 참 핑계가 구질구질합니다. 힐러리는 이날 미국 MBC 방송에 출연해서 러닝메이트 선정과 관련해서 폭넓고 광범위하게 찾고 있는데 단순히 선출직 공직자에서만 찾는 게 아니다. 성공한 기업인에 매우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꼭 집어 말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필요한 것을 정말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인, 성공한 척 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특히 성공한 기업인은 내놓을 게 많다. 이와 관련해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미국 프로농구 구단주인 마크 큐반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큐반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힐러리 장관이 좀 더 중도적으로 우클릭을 한다면 그녀와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를 너무 왼쪽으로 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셈이 딱 나오잖아요. 그 프로에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우연히 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힐러리는 부통령 러닝메이트 선정에 대해서 구체적 입장을 밝힌 바는 없는데 샌더스와 경선 레이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선거가 안 끝났는데 러닝메이트 운운하는 거는 웃기죠. 트럼프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는 아직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샌더스가 계속 버티니까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샌더스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하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했는데 그럼으로써 샌더스 의원의 지지층을 다 흡수해서 본선 승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장래의 일이라고 그냥 쓱 말만 열어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기업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에 대해 CNN은 이 힐러리가 샌더스 부통령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이래 보도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샌더스를 부통령 시키면 그건 힐러리가 아니죠. 미국 대선을 보면요, 우리가 한국의 정치와 한국의 경제, 한국의 기득권, 상류층 이런 관계들도 다 답이 나옵니다.